애플 기기 어디에서나 보정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원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5번, 7번 사진을 아이폰에서 지웠을 경우에 클라우드에서도 해당 사진을 필요 없는 사진으로 인식하고 지우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폰으로 일상사진을 포함해서 출사사진, 유튜브 영상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할 사진과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찾아야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동안 댓글로 아이폰 사진 용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주셨던 분들이 많았던 만큼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 대해 사진 측면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설명은 물론이고 활용법과 장단점, 다른 저장 방법과의 비교, 요금제까지 꼼꼼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아이클라우드를 설명하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네이버 마이박스, 카카오톡 서랍, 구글 포토, 드롭박스처럼 사진, 문서, 영상과 같은 내 정보를 해당 회사 서버에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서버에서 원하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만약 10장의 사진을 내 기기에 보관하고 있다면 기기 용량 중에서 10장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중 몇 장이나 10장 전부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그때그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기에는 그만큼의 용량 확보가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맥, 아이패드, 아이폰의 기기 간 연동성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 서비스에 따라 백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둘을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는 물론 백업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기화와 백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백업은 데이터를 완전히 복사해서 그 상태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을 의미하고 동기화는 복사한 데이터와 원본의 상태가 서로 공유되어서 한쪽에서 수정되거나 삭제, 추가될 경우 다른 한쪽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변동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아이폰에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 5번과 7번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10장의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 방식으로 저장해두면 1번부터 10번의 사진이 클라우드에 그대로 업로드 되게 되고 이후에 아이폰에서 5번, 7번 사진을 지워도 클라우드에는 10장의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클라우드가 동기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10장의 사진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5번, 7번 사진을 아이폰에서 지웠을 경우에 클라우드에서도 해당 사진을 필요 없는 사진으로 인식하고 지우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도 아이폰에도 5번, 7번을 제외한 8장의 사진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는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고 가끔씩 아이패드 카메라도 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은 아이맥이나 아이패드를 통해 넓은 화면으로 결과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기존에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촬영을 마쳤을 때마다 일일이 아이폰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촬영본을 아이맥으로 옮기곤 했었습니다. 촬영을 마쳤을 때마다 케이블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무척 번거로웠고 용량이 큰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옮길 경우에 에어드롭이 불안정하게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 촬영이라는 것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물을 촬영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촬영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촬영본들을 아이폰보다 훨씬 더 큰 화면인 아이맥 모니터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선택해 둔 뒤에 나머지 촬영본들은 지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렇게 아이맥에서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도 아이폰에는 삭제한 영상과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렇지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사용한 이후에는 맥에 있는 기본 사진 앱에서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촬영본만 골라둔 뒤에 나머지를 삭제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도 필요없는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저는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추억에 빠지는 일이 많기도 해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물론이고 추억 여행을 하다가 재밌는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면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보내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진들을 스마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장소를 검색한 뒤에 여행 갔던 사진을 찾아내기도 하고 인물을 검색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을 찾아내기도 하고 음식 이름이나 사물 이름을 검색해서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바로바로 찾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에 기본으로 내장된 사진 앱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과 영상을 백업할 때 별도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거나 백업할 사진을 일일이 선택해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용량만 넉넉하게 설정해 준다면 업로드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영상과 사진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인데요.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이용하면 아이폰 기본 사진 보정 앱을 통해서 보정한 사진의 데이터 값도 함께 동기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진을 불러와서 보정된 사진을 확인하거나 원본 사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기본 사진 보정 앱에서 사진 보정을 했을 때 원본 사진의 데이터를 지우고 보정된 값을 덮어쓰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정 완료된 사진에서 원본 사진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정을 완료했을 때 그 보정 값이 기록된 XMP 파일이라는 파일이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이클라우드에서는 보정된 사진을 동기화해서 백업할 때 이 XMP 파일을 같이 저장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정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두면 애플 기기 어디에서나 보정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보정된 사진이 나중에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구글 포토의 경우에는 이 XMP 파일을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된 사진 자체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처럼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점이 타사 서비스와 비교해서 아이클라우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아이클라우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말고도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일단 아이폰을 구매할 때 아이폰 용량 자체를 크게 선택해서 아이폰 자체에 많은 사진을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이고 단순한 방법일 텐데요. 이 방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이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폰에 저장된 모든 사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폰을 구매할 때 비교적 낮은 용량으로 구매를 하고 대신 그 절약한 비용으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TB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에는 자동으로 제 사진과 중요한 자료들이 동기화되어서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들을 잃어버릴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또 외장 하드나 SSD, NAS처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저장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포토 같은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외장 하드나 아이맥에 내장된 SSD 그리고 구글 포토 서비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선 외장 하드나 SSD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백업해두는 방식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지는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친구와 가족에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려고 할 때나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마다 외장 하드를 연결하거나 컴퓨터를 켜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분실될 우려가 있고 작은 충격에도 데이터가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동기화가 잘 되고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구글 포토를 사용해 본 적도 있는데요. 구글 포토 역시도 동기화를 설정해 둘 수도 있고 구글 포토의 백업이 완료된 사진은 아이폰에서 삭제되게끔 설정해 둘 수 있어서 편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아이폰에서 구글 포토 앱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서 다운받고 필요성을 다하면 아이폰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 부분은 타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최종 선택지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도 단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 사진을 불러올 때 로딩 시간이 생긴다는 점이 큰 단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아이폰 기본 앨범에서 동기화된 예전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긴 하지만 사진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후에는 썸네일용으로 아주 낮은 화질과 용량으로 압축된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1에서 3초 정도의 로딩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낼 때 예전 사진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이 로딩 시간이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요. 훨씬 더 매끄럽게 예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포토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확실히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앞에서 장점으로 설명해드렸던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나온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안드로이드 기반이나 윈도우 기반, 또 기타 등등의 다른 운영체제 기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폰 기본 사진 앱에서 모든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전 여자친구 사진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과거 어느 시기에 있던 전 여자친구 사진들이 아이폰 기본 사진 앱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현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같이 보거나 우연치 않게 앨범에 들어갔을 때 과거 여자친구 사진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이폰에 존재하는 가리기 기능을 통해서 사적인 사진들을 가려두거나 사적인 사진들을 데스크탑이나 외장하드 같은 곳에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그 사진들은 아이폰에서 삭제할 수 있겠지만 한두 장도 아닌 여러 장의 사진을 그리고 특정 시기에 흩어져 있는 그 사진들을 일일이 선택해서 가리거나 백업해두는 일은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글 포토 같은 앱을 사용할 때에도 같은 환경이라면 똑같이 불안하게 여겨지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내 사적인 사진이 아이폰 기본 사진 앱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서드파티 앱에 존재하고 있는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요. 사용자 각자의 환경을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마음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저러한 고민을 거쳐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저처럼 사용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요금제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국 기준으로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는 50GB에 매달 1,100원, 200GB에 3,300원, 2TB에 11,100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기가와 2TB 요금제는 최대 5명까지 공유를 해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설명과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 대한 소개, 활용법, 장단점, 그리고 다른 대안과의 비교까지 꼼꼼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점, 그리고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